3점에 손금에 관한 몇 가지 일반 원칙에서 비용 배분의 원칙에 어떤 중요한 표시를 안 해두세요. 비용 배분의 원칙에 좀 중요한 표시를 안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이 손금을 배워나갈 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개념이 비용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이 있어야지만 손금을 쭉 이해할 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고 인정되는 회계의 기준에 준거하여, 여기가 이제 중요한 비용 배분 원칙의 개념인데, 어떤 비용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분배하래요. 배분하래요. 어떤 것들은 제조원가가 뭐죠? 이게 매출원가 같은 거예요. 매출원가. 매출원가에 배분하래요. 어떤 것들은 자산 취득가액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격리하세요. 이게 비용 배분의 원칙이에요. 아직 좀 모호하죠? 그래서 예컨대 원료의 매입에 부담하는 공과금은 원료를 사면서 부담하는 공과금, 그거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원료 매입 부대 비용에 계상하고, 어떤 퇴직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무 내용에 따라 판관비나 제조원가에 안분 계상한다라고 되는데, 아직 퇴직보험료 이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저 또 어려운 별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쉬운 요 아래쪽에 사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인건비 사례가 그래도 이해가 가장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월급이에요, 월급. 회사가 종업원 고용해서 돈 주잖아요. 월급 주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에요, 이제. 그쵸? 순자산 감소시키죠. 그리고 종업원들을 고용시켜서 일하게 하는 건 당연히 사업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상적이지 않다면 송금 불사인 데 여지가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추후 논제고, 지금은 다 송금의 요건은 충족한 상황이에요. 그 인건비가 근데 첫 번째, 그 휴대폰 판매하는 판매부서 직원한테 월급 줬대요. 그 회사가 뭐 처리하는 거냐면 판매 관리비로 처리해요. 그럼 판매 관리비는 언제 송금이냐? 권리 의무 확정에 따라 의무 확정됐을 때 바로 송금이에요. 의무 확정됐을 때 바로 송금 처리하는 거예요. 그 과세 기간에 바로 송금 처리하는 거예요. 보통 그냥 돈 줄 때요. 돈 줄 때 바로 송금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공장 직원, 즉 휴대폰 만드는 회사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한테 월급 줬어요. 그럼 그거 다 단기 송금이 아니라요. 일단 재고 자산에 가산돼요. 일단 재고 자산에 가산돼요. 회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비용 배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재고 자산에 가산했다. 언제 송금이 돼요? 팔릴 때. 판매 시 매출원가로 송금이 되는 거예요. 판매 시. 그래서 비용이 즉시 송금이 될 수도 있고, 자산에 한 번 더해졌다가 수익과 대응돼서 송금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 이게 비용 배분의 원칙이에요. 마지막으로 휴대폰 판매회사가 지점을 하나 짓는데요. 그럼 건설 현장에 다시 일하시는 인부들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한테 월급 돈 줘야겠죠. 건설 현장 직원 인건비는요, 건물원가에 또 들어가요. 비용 배분의 원칙에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니까 그 건물 짓기 위해서 일한 사람의 월급은요, 건물원가에 가산해요. 그럼 비용이 송금이 인정 안 되는 것 같은데, 감가상각비로 송금 인정되는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건물이 수익 창출에 쓰일 때, 그게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그래서 감가상각비로 송금이 인정된다. 이렇게 비용이 단기 송금이 될 수도 있고 미래 송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미래 송금이라는 게 처분할 때 또는 감가상할 때예요. 처분할 때 또는 감가상할 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송금을. 송금이 즉시 송금이 될 수 있어요. 즉시 그냥. 근데 자산 원가에 가산 후 미래 송금이 될 수 있다는 거. 미래 송금. 미래 송금이라는 건 첫 번째, 판매했을 때.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 그 밖에 더 기타 등등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결국 미래 송금이다, 이런 말 앞에서 한 적 혹시 기억나요? 자산은 결국 미래 송금이 될 거다. 처분하면서 또는 감가상각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용 배분의 원칙에서 사실 출발하는 거예요. 비용 배분의 원칙. 자산가액에 들어갔다가 송금으로 인정되는 비용 배분의 원칙. 비용 배분의 원칙 꼭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반드시 필기해 두세요.
저희 이제 나중에 일하시면 어떤 계정 과목들을 큰 틀의 계정 과목으로 분류를 해요. 예를 들어 뭐 법인세 냈다, 부가세 냈다, 소득세 냈다, 세금과 공과라는 틀에서 계정 과목을 써요. 세금과 공과 이런 식으로 세금과 공과. 이 세금과 공과도 비용 배분의 원칙에 따라서 자산이 들어갔다 송금이 될 수 있고 즉시 송금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취득세. 그래서 보통 4%예요. 취득세가. 1억짜리 건물 사잖아요. 4% 취득세 내는 거예요. 4%. 이제 예외가 또 많아요. 근데 취득세는 일단 4%예요. 그럼 내가 취득세를 지출했으면 이거 순자산 감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냈다면 다손비의 정의를 충족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언제 송금이냐? 일단 자산가액에 더하는 거예요. 왜 취득하면서 든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그래서 일단 자산원가에 더하고 언제 송금돼요? 감가상각비로. 만약 토지면요.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잖아요. 처분할 때 그럼. 처분할 때 왜 송금이에요?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 송금이고 양도 당시 들어온 돈이 입금이라 그랬죠. 그렇게 치면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 송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익이 얼굴 과세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 보유세 중에 재산세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거 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법인이 돈 내는 거예요. 6월 1일에 보유한 법인이 돈 내는 거예요. 이 재산세는 자산을 들고 있으면 내는 거기 때문에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이 아니죠. 6월 1일에 보유하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한 번이라도 안 내려면 6월 1일 전에 팔아야 돼요. 재산세 한 번이라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사업 관련성 있는 자산에 대해서 냈다면 당연히 순자산 감소시켜요. 이거 즉시 송금이에요. 즉시 송금. 이런 느낌이 꼭 드셔야 돼요. 이런 느낌이.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 취득세 예. 회사가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 4, 현금 4 요렇게 분개를 했대요. 예를 들어 세법도 이거 송금이다 라고 배웠죠. 취득세 송금이다 라고 배웠어요. 근데 세무조정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돼요? 자산원가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비로 송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법은 건물 등으로 처리했어야 돼요. 즉시 송금이 아니라 취득세는 자산에 들어갔다 감가상각비로 송금해야 되니까 요런 이제 세무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감가상각비로 들어가면 좀 더 예외 또 법인세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토지로 좀 바꿀게요. 토지로 해야겠다. 건물로 하면 또 직시상가의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제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는 비용 계상했는데 세법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을 늘려야 돼요. 일단. 그리고 나중에 처분할 때 송금 인정돼야 된다면 토지니까. 그럼 송금 불산입. 뭐 토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취득세 쓰셔도 돼요. 토지라는 자산 증가라는 원인 때문에 나온 거죠. 그때 하는 소득처분 뭐예요? 유보. 그리고 처분할 때 송금. 처분할 때 이게 추인되는 거예요. 송금산입 4 마이너스 유보로. 그래서 세법도 송금에 해당되지만 비용 배분의 원칙에 따라 자산에 먼저 넣었다가 미래 송금이 될 것이다. 근데 재산세를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똑같이 세금과공과 처리했고 얘는 한 10 정도 냈다라고 볼게요. 세법도 똑같아요. 재산세는요. 즉시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에요. 세무조정 없어요. 세무조정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송금이지만 비용 배분의 원칙에 따라 자산에 들어갈 건 자산에 먼저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요. 이런 것들을 점점 항목 이제 상황별로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된다. 이게 대기본 베이스예요. 대기본 베이스. 그래서 인건비, 세금과 공가 이게 대표적인 비용 배분의 원칙이 작용되는 사유였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275의 양가로 1번 비용 배분의 원칙 중요해요. 겁나 중요해요. 근데 이거 법에 없고 통칙에 있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깔린 베이스예요.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도 비용 배분의 원칙 들어가죠.